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14화 주칭야광입니다. 구슬주, 일컬을 칭, 밤야, 빛광자입니다. 사자를 직역하면은 구슬을 야광이라 일컬는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13화 금호 거굴과도 대칭이 되도록 호와 칭을 넣어서 서로 구색이 맞도록 구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자는 밤에도 빛나는 이 야광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야광주로 가장 유명한 구슬은 진주로 되었다고 알려진 수후주입니다. 앞서 12화에서 옥으로 만든 화시벽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춘추시대 보물을 논할 때 옥으로 만든 화시벽과 진주로 된 수우주가 늘 상으로 언급됩니다. 화시벽과 수우주는 춘추시대의 보물, 즉 춘추 이보로 통하며 간단히 수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수우주에 대한 문헌들은 많지만 가장 잘 묘사된 문헌은 동진의 간보가 편찬한 수신기입니다. 수신기는 말 그대로 신기한 이야기들을 수집한 기록집이 되겠습니다. 해당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연, 자수척, 유, 단사구. 수연의 이 자수라는 강변에는 끊어진 뱀언덕이라는 곳이 있다. 수후, 출행, 기원, 대사, 피상, 중단. 이 수후, 즉 수나라 제후가 행차를 나갔다가 큰 뱀이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는데 중간이 절단되어 있었다. 의, 기영이, 사인, 이약봉지, 산의 능도. 그 영이 기하다 의심되어 사람을 시켜 이 약으로 그것을 붙였더니 뱀은 이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인호, 기처, 단사구. 이런 연유로 그곳을 끊어진 뱀언덕이라 부르게 되었다. 셰여, 사명, 함주, 이보지. 1여년이 지나고 뱀이 밝은 구슬을 물고 와서 그것을 보답하였다. 주영, 갱촌, 순백, 이야, 유광. 구슬은 둥글고 한마디 크기이며 하얗고 이 밤에도 빛나는 것이 명여, 월지조, 가히, 촉실. 이 밝기가 달이 비추는 것 같고 이 방을 밝힐 수가 있었다. 고, 위지, 수후주, 욕왈, 영사주, 우왈, 명월주. 이런 거로 그것을 수후주, 이 다르게는 영사주, 이 또 다르게는 명월주라고 불렀다. 구남, 유, 수계량, 대부지. 언덕 남쪽에는 수계량 대부의 이 연못이 있다. 춘추시대 수나라가 보유하던 수후지주는 이 수가 초나라에 멸망되면서 초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전국시대 초가 진에 멸망되면서 초가 지니고 있던 화시지벽과 수지주는 진나라의 보배가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죽으면서 이 수주는 묘시를 밝히는 용도로 등불 대신 사용되었다는 설도 있고 항우가 아방궁을 태울 때 이 수주도 함께 타 버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슬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구슬옥과 불글주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슬옥의 각 골자는 이쁜 조개 껍데기 아니면 이쁜 돌멩이 또는 이 단단한 동물뼈 등을 끼워 만든 장식을 그린 상형 문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옥을 깬 장식이 유행하면서 옥을 상징하게 된 자형입니다. 그래서 옥은 둥글다, 구슬, 꿰다, 엮다, 다듬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전자형을 보면은 이 구슬옥은 임금왕과 이 형태가 비슷해서 예서에서부터 구슬옥은 이 우측 아래에 점을 찍어
자형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성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옛 이 임금왕 형태 그대로입니다. 붉을 주는 본디 이 나무의 둥치를 가리키던 지사문자에서 출발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나무 가지와 이 뿌리 중간에 이 둥치를 해당하는 부분에 이 가로지르는 획을 그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이 나무 허리를 잘라낸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건문자형은 이 중간에 획을 하나 더 그어서 잘라낸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합니다. 소전에서 보이는 이 붉을주 자형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살미자 또는 안일미, 이 끝말 등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서에서는 이 좌측 상단에 이 삐침을 넣어 구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이 붉을주가 되겠습니다. 붉을주는 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예로 이 잘라낸 이 나무, 즉 이 나무의 이 거루터기라는 뜻입니다. 이 자는 나중에는 이 소전에서 자연분화가 되면서 변해 나무목을 추가해서 이 거루주가 됩니다. 그래서 거루주가 뜻하는 바도 거루터기, 뿌리, 거루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허리를 잘라낸다는 것은 이 죽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이 끊다, 죽이다는 뜻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도 소전에서 자형이 분화되어서 변해 죽음을 뜻하는 이 뼈알자를 넣은 이 다를수가 됩니다. 다를수는 원래 죽이다, 거의 죽다, 끊다는 뜻이었지만은 이 나중에는 죽을 만큼 각오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지금은 결심하다, 다르다, 뛰어나다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나무 허리를 잘라내면은 이 중심이 붉은 나무들이 많은데요. 특히 유달리 이 중심이 붉은 적신목을 가리키는데 이 자형이 사용됩니다. 적신목은 보통 인도산 자단목을 말하는데요. 자단목은 매우 단단하여 예로부터 비상 가구와 공예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고대 중국에서 붉은색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믿음이 있어 모든 목재 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청나라 때는 이 자단목이 귀해지면서 황실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귀족들은 덜 붉은 화리목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형은 자단목의 이 붉다는 의미가 발전되면서 원래는 거루터기를 뜻했지만은 이 자형은 붉은 물건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 뜻하는 바가 붉다, 불쾌하다, 붉은 빛, 붉은 연지, 적토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무의 이 중심에 이 구멍을 뚫은 것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원래 구슬옥도 나무 가지로 깬 예쁜 구슬 꾸머리에서 나온 자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슬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듯이 이 구멍을 이렇게 뚫은 것이라는 해석에서 이 주는 구슬의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소전에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변에 다시 재차 이 구슬옥을 넣은 이 구슬주가 따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슬주는 구슬, 진주, 방울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이 자형의 이 붉은주의 영향으로 이 붉은색 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일컬을 칭입니다. 이 자는 벼화변에 덜칭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각골자를 보면은 손톱조와 이 물고기 어의 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톱조는 설명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에서 내려잡는 손을 그린 자형입니다. 사실 이 자형은 맹검류의 날카로운 발톱을 그린 자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문은 사냥감을 위에서 움켜쥐는 이 날카로운 이 맹검류의 발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조는 손이라는 뜻보다는 손톱, 갈퀴, 움켜쥐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고기어는 물고기를 그린 상형문자에서 출발한 자형입니다.
건물로가 쓰는 이 아래 이 불화자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예, 불에 물고기를 굽는 모습입니다. 이 형태가 그대로 오늘날의 자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물고기어는 이 불에 굽는 이 물고기를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벼화의 각골자는 이삭이 팬 기장을 그린 자형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벼가 동북아시아에 도입되고 난 후에 주곡물이 되면서 이 자는 벼를 뜻하게 됩니다. 벼자가 뜻하는 바는 벼, 모, 곡식, 줄기, 화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일컬을 칭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석기시대에는 채집물이나 사냥감을 물물교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채집물이나 사냥물의 무게를 가늠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정착되면서 곡물이 이 화표의 수단 또는 이 세금의 수단이 되었고 곡물을 저울질하여 이 나라에 납치하게 됩니다. 각골자는 물고기를 잡아 올려 무게를 가늠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들어 올리다는 의미와 무게를 측정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농경사회가 정착된 소전에서는 이 변에 벼자를 넣어 곡물을 저울질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컬을 칭이 뜻하는 바는 저울질하다, 무게를 달다, 들다, 헤아리다, 드러내다 등이며 무게를 가늠하여 흥정하다, 가격을 부르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발전한 것이 일컫다, 부르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나라 때에는 이 칭이라고 하면은 이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약 4.3kg였다고 하니까 벼 한 마리 8kg로 치면은 벼 반말 정도 무게가 칭이 되겠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변에 이 벼자 대신에 저울질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사람인이 이렇게 변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두 자형은 동일한 자형으로서 둘 다 일컬을 칭자입니다. 의미상의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한편 이 물고기를 들어 올리다는 원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형이 이 변에 아무것도 없는 덜칭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밤야입니다. 이 자는 또역자와 전역석의 합자입니다. 전역석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초승달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달을자와 비슷하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고 또 차이가 있다면 달을자는 이 중앙에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역석은 없습니다. 전역석의 오늘날 의미는 저녁, 밤, 서쪽, 기울다, 비스듬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또역자는 원래 이 겨드랑이를 가리키던 지사문자였습니다. 하지만 후대로 오면서 이 자는 또한 만약 등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로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큰대자에 사람이 있고 양쪽 겨드랑이를 가리키는 이 획이 양옆에 있습니다. 이 자형이 그대로 오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형은 연결조사로 사용되면서 겨드랑이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신체를 뜻하는 이 육다로를 이렇게 변에 넣은 자형이 바로 이 겨드랑이 액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역겹다, 역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냄새나 맛이 구토나올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는 의미인데요. 사람들은 이것이 거스를 역자에서 나온 자형이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겨드랑이를 뜻하는 이 또역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새삼 의심이 됩니다. 오늘날 겨드랑이 역이 관계대명사로 활용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원자가 겨드랑이 역이 아니고 이 어지러울 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지러울 연의 간자체로 형태가 비슷하면서 간단한 이 또역자를 건문에서부터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지러울 연은
실사자 사이에 말씀언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실과 시를 연결하듯 말을 연결한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소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속, 연결의 뜻도 갖고 있고, 또한 이 실이 엉키듯 또 어지럽다는 뜻도 있으며, 또는 이 실과 실을 둥글게 이렇게 만다는 의미도 있는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연이 보통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실뭉치처럼 이 둥글게 말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로서 이 둥글란, 이자죠. 둥글란은 이 받침에 나무목이 들어간 자형입니다. 원래는 실뭉치 같이 이 둥근 열매를 맺는 이 모감주 나무를 이 뜻하기 위해 만든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자형은 그 의미가 모감주 나무, 둥글다, 야이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모감주 열매가 이 둥그스름하고 또는 이 야인 그런 느낌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랑캐 만자인데요. 오랑캐 만은 이 남만족을 지시하기 위해 만든 자형이 되겠습니다. 받침에 이렇게 벌레 회자가 들어가 있어서 둥글게 이 또아리를 튼 벌레, 즉 뱀을 의미합니다. 이 자형은 벌레와 뱀들이 득실거리는 곳 혹은 그곳에서 사는 미개 민족을 지시하는 자형이었습니다. 이 물구비만은 삼수변에 활궁자가 받침으로 들어간 자형입니다. 이는 활처럼 이 둥글게 굽어 나가는 이 물을 뜻합니다. 즉, 이 물이 굽어 나가는 강이나 바다 지형을 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자가 포함된 이 자형들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자와 구조가 비슷하면서 간단한 이 또역자로 이렇게 대체하여서 이 간자체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자체 방식은 건문에서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역자가 이 어지러울 연의 간자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자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즉 말을 고치다 또는 이 말을 연결하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말을 잇는 관계대명사로 차츰 그 쓰임이 넓어지게 되어 오늘날에는 이 겨드랑이라는 의미보다는 만약, 단지, 다만, 이미 등으로 말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밤야자는 어두운 밤을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이는 밝은 달이 숨어들어 어둡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 자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신체에서 어두운 곳으로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생각하였고 달이 그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었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밤야자입니다. 즉 밝은 달이 숨었으니 어두운 밤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건문 자형을 보면은 이 겨드랑이를 뜻하는 이 또역자의 이 우측 겨드랑이 아래로 이 달이 숨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밤야자가 뜻하는 바는 밤, 저녁, 이 새벽녘 또는 이 한밤중, 깊은 밤, 침실, 어두워지다, 쉬다, 잠자리에 들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빛광자입니다. 이 자는 불화자와 어진 사람인의 조합으로 된 자형입니다. 불화자는 불을 그린 상형문자죠. 그래서 그 의미도 불, 열기, 타는 불, 화재, 태양, 불태우다, 성급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진 사람이는 사람의 이 하반신을 그린 자형이라 이 각골자부터 있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 단독자가 아닌 구성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진 사람이는 이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는 도움을 의미하며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란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이 어떤 빛광, 맏형, 그리고 면할면 등의 이 건문들을 보면은 이 받침이 어진 사람인 형태입니다.
오늘 같이 이 어진 사람이니 단독 자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이 아이 아자의 간자체로 이 어진 사람이니 쓰이게 되면서이며 두 발만 이런 그린 형태는 해서에서부터 뒤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형태가. 참고로 이 아이 각골자는 사람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터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어린아이의 이 정수리 혈이 아직 닫히지 않은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건물에서는 각골자 형태와 좀 비슷하지만은 이 벌어진 모습이 좀 사뭇 다릅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전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빛광자의 각골자는 불화자와 이 무릎 꿇은 사람을 뜻하는 이 병부절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부분은 불화자로 되어 있어 머리 부분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 밝은 사람, 환한 얼굴, 따뜻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하반신이 이 어머니의 형태, 즉 어미모 형태를 이 각골이나 건물에서 취하는 자형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형은 소전에 이르러 불화자와 이 어진 사람인의 조합으로 굳어져 오늘날의 빛강자가 됩니다. 이 자는 환한 미소 또는 이 따뜻한 마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이 어둠에 대비되는 빛을 뜻하는 자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빛강자가 뜻하는 바는 빛, 기세, 빛깔, 윤기, 명예, 영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나다, 넓다, 멀다는 이 뜻도 있고 어둠과 함께 사용하여서 이 세월을 뜻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병부절은 원래 이 무릎 꿇은 사람을 그린 자형으로 이 무릎 관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나중에는 이 형태가 이 병부의 반쪽을 닮았다 해서 병부절로 불리게 된 자형입니다. 또한 이 절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도 풀이되었기 때문에 이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이 공손하다는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주칭야광 즉 구슬이 밤에도 빛나무로 야광이라 일컬는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지주는 이 중국 문헌에서 보배를 논할 때 화시지벽과 함께 곧잘 언급되는데요. 중국 문헌에 나타나는 수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자 양왕편에 언급되기를 이 금차 유인 어차 이 수지주 탄 천인지작 오늘 만일 여기에 사람이 있어 수지주로 이 멀리 있는 참새를 쏜다면은 세필소지하야 이 세상은 그것에 반드시 웃지 아니하겠는가. 즉 기소용자 중 이소요자 격야 이는 그 사용하는 것은 중한데 이 요하는 것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간단히 수탄작이라 하여 귀한 구슬로 참새를 쏜다는 사자로 유명합니다. 회남자의 이러기를 수지주 이 변화지벽 덕지자 부 실지자 빈이라 했습니다. 즉 수주와 이 화시벽을 얻는 자는 부유해질 것이고 잃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수주와 화시벽은 부를 끌어모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후환의 이 장형이 지은 석양부에 이르기를 유 현여지 야광 철 수주의 위촉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현녀는 밤에도 빛나는다는 이 옥석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현녀를 매달아 밤을 밝히고 이 수주를 깨어 등불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화려한 석영의 야경을 이야기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조식이 양덕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는데요. 당차 지시 인인자의 악 영사지주 가가자의 포 형산지옥이라 했습니다. 이 해석하자면은 요즘에는 사람마다 다 영사지주를 지고 있다 주장하고 집집마다 형산지옥을 품었다고 다들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영사지주가 바로 이 신령한 뱀이 구해준 구슬, 즉 수주를 말합니다. 형산지옥은 이 형산에서 나는 이 귀한 옥을 이야기하고요. 한나라 조식이 살았던 이 한나라 말에는 뛰어난 문인과 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들과 자주 접하다 보니 마치 그들도 문인이 된 양 착각을 하는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조식은 이 진주와 옥을 이 뛰어난 재능에 비유하여 그 사람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